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 보시는 분이 토론토인데 저는 여기 밴쿠버 쪽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서부, 캐나다의 서부입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지난번에 강의한 거의 요약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원하는데 건강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전자에 의해서 자기의 건강이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아니다. 사람마다 모든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질병 유전자가 활성화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 습관이 유전자를 조종할 수 있다. 즉, 우리의 건강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할 때 질병이 결코 빨리 오지 않아요. 뭐 나쁜 걸 먹었다고 해서 바로 당뇨가 걸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 걸 보면 수없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에 의해서 결국은 유전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을 너무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좋은 건강 습관을 만들 때 너무 인내심 없이 빨리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타고난 이 유전자가 다르다고 그랬죠. 활성화된 유전자가 달라서 건강에 취약한 부분도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건강에 의해서, 자기의 생활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은 가장 나쁜 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우리 생활 습관이 좌우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습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어요. 근데 오늘의 결론은 요약하자면 있습니다. 습관이 어떻게 생기는가,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가를 알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디서 습관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오늘 공부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공부하기 전에 에, 우리 뇌의 이제 그 생리 해부를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커서가 안 나오는군요. 안타깝게. 여기 보시다시피 대뇌가 있어요. 대뇌가 있는데 중간에 이 보라색 띠로 돼 있는 부분이 우리의 운동 중추예요. 우리의 전신의 모든 운동을 관장하는 곳이 띠처럼 돼 있죠. 보라색으로. 그 다음에 그 뒤편은 우리의 오감을 담당하고 있죠. 오감. 그러니까 다섯 가지 감각을 담당하는 그 센터들이 있어요. 감각 센터들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감각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감각에 관련된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와 교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날씨가 추운지, 뭐 해가 있어서 밝은지 어두운지, 그다음에 내가 잡고 있는 게 이게 매끄러운지, 뼈 쪽에서 다칠 수 있는 것인지, 뜨거워서 손을 대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외부와 상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냄새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활에 어떻게 보면 즐기는데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 거에 이제 감각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예요. 근데 이 전두엽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논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자아가 이제 자리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전두엽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전두엽은 우리의 성격과 관련이 있어요. 성격.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가 들어서
이 전두엽의 맨 앞부분, 소위 말해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은 아주 그냥 그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완전히 초월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잖아요. 나는 뭘 하고 싶은데도 다른 사람 눈도 있고 하니까 참자라는 그런 건 과연 어디서 오는가? 그게 바로 이제 그 전부 전두에서 온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여기가 슈퍼 이고 또는 양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전두엽이 결국은 이제 뭐냐면, 여기서 습관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의 자유의지, 성품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전두엽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결국은 이 습관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육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기르자 이게 아니고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습관 중추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부분이고 우리의 한 인간을 완성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뇌가 말초에서부터 자라나와서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아기 때 보면은 뭡니까? 이 시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자꾸 터치 만지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자라다가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운동 중추가 발달할 때쯤 되면 막 뛰어다니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사춘기가 되면 이제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발전을 안 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전두엽 피질이 한 인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습관 중추는 두 군데예요. 하나는 전두엽 피질. 여기에서는 우리가 습관을 계획하고 기획, 그러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까 하는 그 기획, 궁리하고 그걸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하는 곳은 이 대뇌 중간에 해당하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베이잘 강글리아라고 하는 이 큰 덩치가 있죠. 하나의 핵이에요. 핵. 그 뇌 핵인데 거기에서 이제 실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곳이 있고 그것을 기획하는 곳이 있고 이 두 군데가 서로 부단히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모디파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을 다듬고 좋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이제 습관의 중추가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을 하는 일을 해요. 먼저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그 알몬드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길쭉하고 타원형으로 생긴 게 두 쌍이 있는데 우리 뇌에 그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이제 편도체에서 뭘 하냐면 우리의 그 감정, 특히 불안이라든지 어떤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습관 중에 하나 이제 막 발 떠는 습관 아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근데 그 사람이 본인도 모르죠.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내면적인 그 심리학적으로 불안하니까 그걸 이제 아미그달라가 불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저핵에서 발을 떨게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불안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미그달라, 우리 감정과 관련된 또 하나는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우리 그 아주 치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라고 하는 영역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기억 중추죠. 기억을 저장하는데 단기 기억을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에 나쁜 경험이 있다든지 좋은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습관이 또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습관 중에 나쁜 게 뭐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운다, 뭐 술을 마신다, 마약을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마약을 했더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날 기분이 아주 나빴는데 좋아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해마에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그 마약을 자꾸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기억은 또 하나의 우리 그 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흑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저애가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 뭐를 만드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신경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이 도파민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쾌감을 느끼게 하고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났을 때 그 좋은 기분, 만족감, 그런 것도 여기에서 줌으로써 이 좋은 습관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나쁜 습관을 강화시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좋게 쓰이느냐, 나쁘게 쓰이느냐, 뭐 양쪽 다 그렇게 쓰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까 하는데 관여하는 이 전부 전두엽 피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부 전두엽은요, 우리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궁리하는 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전두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습관 만들기를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습관 중추가 어디 있다고요? 전두엽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전두엽에 있다. 전두엽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습관을 내가 억지로, 난 담배 끊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담배 끊으니까 참 힘든 거예요. 고생하고 실패하고 그러는데 습관은 무의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의식으로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실 텐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 중추는 전부 전두엽에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습관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억지로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만들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제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각하고 궁리하는 건 어디서 일어나요? 이 녹색으로 표현된 전두엽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전두엽에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전두엽에서 한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전부 전두엽에 영향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품성도 개발이 되고 인격도 개발이 되고 습관이 만들어지고 자유의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두엽에서 매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때 그 생각이 전부 전두엽에 가서 이런 것을 꼴지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내 의지로 만든다. 그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였던 그래프를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신년이 되거나 그러면 좋은 습관 하나씩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흔히 작심삼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그게 되지 않는가? 왜 습관이 이루어지질 않고 자꾸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가 하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사람은 내가 뭘 하나 하면 하나의 효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기대한 만큼 되는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을 1%씩 매일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주 밋밋하게 일어나다가 나중에 가서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와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의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여기서는 실망의 계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그런 계곡이에요. 그 갭이 크면 클수록 더 실망이 크고 더 좌절하고 그 습관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뭐 몸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습관이 왜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 아,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 기간을 그냥 용어로가 어떻게 표현하면 잠재적 가능성의 정체기. 이 기간에는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잠재적인 가능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봤더니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해도 건강이 금방 좋아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아니면 습관이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뇌에서 특히 뭐 전부전두엽에 있는 이 유전자의 그 신경세포 유전자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부전두엽에 유전자가 등록이 되면 습관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습관은 자연적으로 저절로 아주 쉽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시간이 필요하다. 꾸준한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시간이 왜 걸리는가? 그 얘기는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다.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하나의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이 사진을 보여드렸나요? 그 소위 말해서 에피제네틱스. 그러니까 유전하기 사실 19세기 말 20세기까지 해서 굉장히 발달했어요. 유전하기. 그리고 결국은 유전자 속에 모든 질병이 있고 이것만 해결하면 인류가 병이 극복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결국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걸로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걸 이제 후생 유전학이라고 그래. 후생. 태어나고 난 다음에 유전자가 변하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 후생 또는 후성 유전학.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학문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서 습관 형성과 우리 건강 생활의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습관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습관은 전두엽에서 관장하지만 결국은 만드는 거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 전두엽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평소에 반복해서 생각함으로. 왜냐하면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 바로 이 영역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퍼렇게 표시한 이 전두엽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랬죠. 내 논리고, 내 철학이고, 감정이고, 다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경험이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고민을 매일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전두엽의 유전자를 바꿔서 결국은 거기에서 습관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평소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이 믿음도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것이에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 이런 결심 중요하지만 그거 하나로 다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의 성품 마찬가지에 우리의 습관도 그렇고 우리의 자유의지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생각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개발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요새 세상에 자기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잊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 쉽게 접하는 정보 때문에 하루 종일 카톡, 유튜브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니까 나 자신은 실종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나라는 인간을 완성하고 죽을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살다가 그냥 의미 없는 삶으로 맞춰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단순히 그 습관 만드는 게 포커스를 맞추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결국은 나를 완성하고 내 습관을 완성한다.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의 생각이 어떻게 나를 꼴지우는가를 제가 이제 비근한 예로 보여드릴게요. 두 남자가 여기 길거리에 서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동안 잘 지냈니?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 뭐가 지나가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들리셨어요? 그 소리가? 뭐 들리셨으면 좋겠는데, 예, 오토바이가 네, 지나가고, 거기에 어떤 이 금발의 여자가 타고 있었죠. 한 남자가 그래. 야, 저거 봐라. 근데 한 남자가, 아, 저거 할리 아니야? 이러는 거야, 할리. 할리가 뭐야, 할리. 사람 이름도 아니고,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남자는 같은 걸 동시에 봤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평상시에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 다니고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요. 사실은 관심 없는 부분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지나쳐도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사실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각센터에 상이 맺히고 이 등록도 됩니다. 사실은 해마에 등록도 돼요. 그런데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쌍둥이 아시죠? 쌍둥이. 쌍둥이란 이제 두 아기가 한꺼번에 태어났을 때를 쌍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신도 함께 진행이 되고. 근데 이 쌍둥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근데 이 그림의 오른쪽에 이란성 쌍둥이는 난자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자도 두 개예요. 그래 각각 수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쌍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쌍둥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각각 다른 두 개체가 우연히 같은 시간에 수태가 돼서 비슷한 시간에 이제 이 출산이 된다는 거 외에는 그냥 보통 형제나 마찬가지예요. 이 이란성 쌍둥이는.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결합돼서 하나의 수정체가 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두 개로 똑같이 반 딱 나뉘어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분열이 시작하기 때문에 정확히 두 개의 똑같은 아기가 자라게 되죠.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들 보면 태어나도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아기 집도 같은 집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렇죠? 유전자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게 딱 반 나눠져서 똑같이 자랐으니까. 그런데 이 사회과학자들이 이런 일란성 쌍둥이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이 여자, 일란성 쌍둥이 두 여자를 추적해 보니까 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왜 그럴까? 유전자가 똑같으면 생각도 똑같고 뭐 관심사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직업도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삶을 살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하, 결국은 뭐예요? 매일에 반복되는 그 생각이 그게 점점 쌓여서 30년 자라면서 그 사람의 품성, 인격, 자유의지 또는 습관이 달라져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유전자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아, 유전자는 진짜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근데 무엇으로 변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습관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습관이라는 결국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유전자는 생각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과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뇌세포 그러면 뉴런이라고 하는데 여기 신경세포가 있죠. 이 신경세포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게처럼 생겼다고 그럴까요? 근데 거기에 길다란 축삭돌기가 하나 있어요. 다른 가지돌기는 밤송이 같이 생겼어요. 성게 보면 이렇게 밤송이 같죠. 그게 보통 세포 하나에 10,000개에서 20만 개까지 있다니까 이 가지가 얼마나 밤송이 같겠어요. 털복숭이 같겠죠? 이 뇌세포는 그래요. 근데 그 가지돌기를 통해서 다른 뇌세포에서의 정보가 한 개의 뇌세포로 이렇게 집약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핵에서 그 정보, 예를 들면 20만 개 되는 정보들을 다 융합을 합니다. 그걸 인테그레이트 해가지고 축삭돌기 하나를 통해서 다음 신경세포에게 전달해줘요. 여러분들, 이 우리 뇌에는 약 85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이 신경 정보가 뭐 꼭 굳이 850억 개를 다 거치지는 않죠, 결코. 그렇지만 몇 번의 단계를 이렇게 걸치다 보면 얼마나 무궁무진해질까요? 20만 개 정보가 하나로 규합이 되고 그게 다음 세포에 가면 다음 세포는 이 규합된 하나의 정보와 더불어서 또 다른 20만 개의 정보를 또 합쳐서 또 하나의 정보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몇 번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결국은 여기에서 생각이란 참 무한하겠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무한한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무한정할 수 있어요. 현실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이제 3차원적으로 보면 뇌세포가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그 뇌세포에 어떤 세포가 이렇게 거쳐가느냐에 따라서 그 세포에서 핵이 또 유전자가 다르니까 거기에서 다른 이 정보가 modify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산물은 전혀 다른 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너무 빨리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쉽게 이제 여기 바둑판 같이 보이는데 여기 세포를 뇌세포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9개씩 9줄이니까 81개의 뇌세포밖에 없어요. 850억 개가 아니라 81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이제 회색으로 된 부분은 뭐예요? 이제 우리 뇌세포가 다 작동 안 해요. 850억 개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잠재 상태로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근데 필요할 때 이제 그게 활성화되겠죠. 활성화된 세포는 여기서 주황색이라고 쳐요. 근데 어떤 뇌세포가 대기 상태로 돼 있는가 하면 자주 사용되는 뇌세포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대기 상태에 와 있어요. 집에서도 가전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TV가 있다고 칩시다. TV는 앉아서 자꾸 보고 채널도 자꾸 고치고 이 볼륨도 조정하잖아요. 자주 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리모컨이 있어요. 근데 이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켜고 끄는 것부터 해서 다 조정이 가능한데 TV가 그렇다고 해서 꺼졌다고 해서 완전히 꺼진 게 아니고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 3에서 5와트 정도의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가 꽂혀 있어야 돼요, TV가. 그래야지 리모컨이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탠바이, TV는 항상 켜질 자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 스위치만 누르면 켜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 그 뇌세포는 이렇게 스탠바이 상태로 옐로우, 주황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자극이 가해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바로 뭐 0.01초 만에 뭐 한참 뜬들이면서 켜지는 게 아니라
바로 켜져요. 이게 바로 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생각이 꼴지어지는 거예요. 그 모양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자극이 가면 이런 모양의 생각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오늘은 생각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인데 예를 들면 뭐 우리의 뇌세포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에 의해서 어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정신 상태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밝은 생각을 이 기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평상시의 생각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신 길거리의 두 남자는 서로 다른 생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뇌는 설령 그 사람들이 일란성 쌍둥이였다 할지라도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공부를 하고 살았어도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여자를 보는 순간 한 사람은 저거 봐 멋있잖아. 한 사람은 저거 할리 데이비슨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게 쌓여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성이 되고 죽기 전에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이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뭐 무의식적으로 살다 보니까 100살까지 그냥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왔는지 아니면 왜 나는 뭐 70대부터 그냥 막 이렇게 치매가 오는지 뭐 다 달랐죠. 이 가는 길이.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운명은 결국은 뭐가 만들어요? 여기서 보다시피 지휘자가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그 생각에 의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뇌 구조가 변하고 결국은 우리의 습관, 그 다음에 자유의지, 품성이 결정되는 거고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 어떤 호르몬이 더 잘 나오느냐 안 나오게 되느냐 막 그래서 병에 걸리느냐 아니면 건강에 사느냐 이게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긴 과학적인 배경이 다 근거가 있는 것이고 이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우리 뇌 모양을 바꾸는가? 뇌 구조가 변하는가? 아니면은 유전자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얘기를 제가 다음엔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평상시의 생각이 습관 만드는데 결정적이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전두엽.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습관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다. 내가 나는 이 습관 만들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나는 이 습관을 만들래 그러면서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자꾸 반복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이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습관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힌트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페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습관에 포커스를 맞춰요. 습관에. 근데 사실은 습관이 뭐 잘못 있어요? 습관은 내가 만든 건데 중요한 건 나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결국은 나의 얘기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담배 끊는 얘기를 합시다.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했어요. 담배를 이제 끊는 사람들을 추적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은근히 가가지고 담배 한 대를 이렇게 권해봐요. 그럴 때 사람들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한 부류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 담배 지금 끊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한 부류는 똑같이 담배를 끊고 있는 중인데 뭐라고 대답해요? 전 담배 안 피워요. 전 담배 안 피워요. 영어로는 I'm not a smoker.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뭐예요? 저는 지금 담배 끊는 중에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담배 끊는데 지금 굉장히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리액션도 그렇게 나오죠. 자연스럽게. 저 지금 담배 끊는 중에 왜 근데 담배 권하세요? 한 사람은 나는 담배 피울 사람이 아니야. 난 담배를 끊어야 될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저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두 그룹을 추적을 해보니까 즉 후자, 저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피워요 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살 관역을 얘기할 때 관역이 정중앙 골드에 가야 되잖아요. 그 골드는 우리가 습관을 고치거나 또는 만들 때 골드는 어디냐면 나 자신이, 나의 주체성, 나란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을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습관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참 이 비능률적인 싸움이고 실패하기가 굉장히 높아요,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습관을 만들거나 또 습관을 고칠 때 이걸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두 가지인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다들 사람들이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타부시하니까. 근데 이거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제 저는 이런 비유를 드는데 학생이 이제 이 중고등학교를 들어갔다 칩시다. 들어가면 졸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뭐 또 이렇게 6년, 중고등학교 6년 만에 졸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졸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졸업하고 뭘 할 것인가? 졸업식장에서 내가 우등상을 받고 싶은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학교를 다닌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은, 그 학생은 우등생도 될 수 있고 개근상도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결국은 다 죽는데 나는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거기서 파생되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결정이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시작점에서 끝나는 점을 이어주는 게 결국은 살아가는 경로니까 과정이니까 바로 그게 습관 형성의 이 뭡니까 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아까 제가 자꾸 생각을 반복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생각.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뭐 나는 인정이 많은가? 나는 쌀쌀한 인간인가? 예를 들면 나는 도대체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과 나와의 관계 얘기도 할 수 있고 나와 부모와의 관계도 생각할 수 있고 나와 자식 간의 관계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 나란 존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그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백그라운드에는 이 세상의 철학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간 역사상 오로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물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 생물체가 생겼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는 누구인가와 마찬가지예요. 그거 뭐 여러분들이 진화론 공부하고 창조 뭐 과학을 공부하고 이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생겼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결국은 진화 사상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가 좀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진화 사상에서 나온 운명 결정론. 뭐냐면 진화 사상은 자연에 종속되는 존재 아니에요. 인간은 모든 생물체가 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자연에 의해서 우리 운명은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 진화 사상에 온 그 결정론과 아니야. 나는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100%, 99.9도 아니고 100%의 권리를 주셨어. 내 운명은 내 선택에 달린 거야 라고 하는 자유의지. 거기에 생각에서 더 나아서 결국은 나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나중에 죽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결국은 그런 생각을 반복할 때 결국은 나의 습관, 나의 성품, 나의 자유의지가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결코 이거는 어거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생각이 과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됐죠? 생각이 내 뇌 모양도 바꾸고 특히 습관을 형성하고 한다라는 것을. 근데 이 와이트의 글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지극히 맞는 얘기죠. 근데 물질계에서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그 모양새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 글이 참 진짜 과학적이다. 그 옛날에 1800년도에 쓰여진 글이 어떻게 21세기에 들어와서 발견한 그 과학적인 그런 이 주류와 똑같은 맥락인가 저는 놀랐어요. 어쨌든 또 하나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목을 많이 심하게 다쳤어요.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던 차에 저희 과에 이제 어떤 스님이 이 조계종에서 음향 담당하는 스님의, 이분은 뭐 굉장히 유명한데 뭐 수십억을 들여서 뭐 이제 조계종의 그 음향 장치를 설치하고 다 준비하는 분인데, 이 목공일을 하다가 나무 이 기계 톱에서 이게 이 나무 조각이 여기에 박혔어요, 목에. 그래서 이제 저희 과에서 수술하고 다행히 이 경동맥 그런 거 다 하고 해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퇴원을 하는데, 저한테 교수님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목이 영 불편해 보이는데 와서 저랑 차 한잔 하면서 요가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고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워낙 아프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찾아갑니다. 그 스님을 찾아가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바로 그날부터 요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래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제 그분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수행하는 스님들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수행하는, 그러니까 도를 닦는 스님들은 어디서 해요? 뭐 겨울에 뭐 난로 피워놓고 편안하게 해요? 그렇지 않죠. 그냥 차가운 동굴 같은 데서, 이분도 이제 옛날에 젊었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동굴 같은 데서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한겨울에도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데 그렇게 수행을 해요. 고행인지 수행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추위가 안 느껴지겠어요? 느껴지죠. 몸에서는 살이 떨리고 막 이가 부딪히고 막 이렇게 피부는 닭살이고 손은 시퍼렇고 막 이렇게 되겠죠. 이건 정상적인 피지올로지,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죠. 추우면. 근데 그게 어디서 컨트롤이 돼요? 생각. 수행하는 스님들이 나는 돌을 닦아야 돼. 추위 같은 건 이길 수 있어. 이겨야 돼. 이것마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참고 돌을 닦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추위를 느끼는 게 달라져요. 그분들이 추위를 이기기 시작하니까 추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군대 가가지고 군인들이 밖에서 이제 훈련하는데 추워 추워 하지 않고 훈련에 집중하고 그러면 추위가 달아나잖아요. 어쨌든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럴 때 느낌이 달라지는데, 느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추위에 반응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막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마저도 달라지고 그게 반복될 때 그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들 예를 들면 그 노르에피네프린을 받는 혈관 벽에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행을 많이 하면 추위에서도요 손발이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되는가? 결국은 생각 때문에 반복되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 유전자의 변화가 와서 그래요. 유전자의 변화. 그 유전자의 변화는 결국은 뇌의 모양도 바꾸고 유전자를 달리하게 된다. 제가 그래서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에피제네틱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습관 만들기에 또 하나 힌트는 뭐냐면 우리가 나쁜 습관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걸 고쳐야 될 텐데 그 나쁜 습관에 포커스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단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드시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없어져요. 제가 이제 주로 하이킹을 많이 산에 하는데 산에 가다 보면 이런 길이 나와요. 두 갈래 길에. 근데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왼쪽에 좁은 길은 옛날 길입니다. 옛날에는 이 길로 다녔어요. 사람들이 언덕을 올라가서 저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누가 보니까 왜 올라갔다 내려가? 이 옆으로 돌아가면 될 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옆으로 다니다 보니까 옛날 길은 사람들이 안 다니게 되기 시작하면서 풀이 덮이기 시작하고 좁아져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안 다니는 그 하이킹 트레일처럼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생각을 하셔야 돼. 나쁜 습관을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참아야 되나.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드립시다. 이제 뭐 뉴스타트 이런 얘기 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고기 좀 그만 드세요. 야채 많이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기를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 제 얘기를 좀만 더 할게요. 제가 레이던트 때는 흉배과를 하니까 과에 돈이 많아요. 제 흉배과 같은 경우는 의국을 레이던트가 가나라니까 돈이 많아요. 참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아침 저녁 점심 굶고 이제 하루 종일 일합니다. 막 수술방에도 가고 환자도 보고 뭐 하다가 보면 저녁 때 이제 한 끼 제대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먹어요?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있을 때는 그 근처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가장 맛있는 고기, 돈에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자꾸 먹어요, 고기를. 그러니까 고기의 맛을 알아요. 저는 고기의 맛을 진짜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요,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1년에 2번씩 해외 학회를 가면 제가 보니까 뭘 하고 있더냐 하면 그 지방에 가기 전에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를 꼭 갑니다. 그래서 꼭 그 고기 맛을 보고 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캐나다로 와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고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구나.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생각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건강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건강에. 그래서 그걸 알고 와이프와 우리가 꼭 야채를 매 끼 먹도록 하자. 그리고 꼭꼭 씹어 먹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한 2, 3년이 지났을까? 어느 날 옆집에서 바베큐를 여름이 초여름이 돼서 하는데 딴 때 같으면 냄새 좋은데 이건 뭐 제대로 굽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문 너머로 이렇게 뭐 오늘 무슨 날이냐 이렇게 할 텐데 갑자기 역겨운 거예요. 그 냄새가 싫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고기가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사질 않죠. 그러니까 냉동고에도 없고 아무 데서 고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나쁜 습관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기를 그만 드세요. 안 돼요.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어느 남자가 바람이 났어요. 근데 이거 애인 만나지 마세요. 안 만나게 돼요? 아니에요. 그 남자가 그 애인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자기 와이프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야채 과일을 진짜 고맙고 맛있고 향이 좋고 이런 걸 느껴야, 즉 그 야채 과일을 사랑하게 되면 고기가 싫어져요. 자동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야채 과일 먹을 때 여기엔 무슨 영양가가 있고, 이게 바로 진화론적인 철학에서 온 거거든요. 난 이걸 먹어야 돼. 그래야지 건강해져.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야채 과일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좋은 균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균이 그걸 먹고 무슨 케미칼을 또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결국은 나한테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의 결론을 지금 말씀드릴 텐데, 좋은 습관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우리 이 습관은 억지로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래서요? 억지로 왜 안 돼요? 그게 전부전두엽에서 있기 때문에. 전부전두엽은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결국은 우리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사실은 이 반복해서 하는 생각이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우리 생애의 과제라고 저는 봐요. 사람으로서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건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무책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습관을 생각할 때, 습관 고치려고 하시지 마세요.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진짜 그러면 안 되겠어.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초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습관은, 제가 그 고기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전문가적인 그 관심이 있었는데 싫어지듯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들 땐 그래서 나쁜 습관은 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채식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습관을 만들 때 진짜 안 되면요, 이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덤으로 힌트인데, 여러분들 여기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시고 어머니이실 텐데, 여자분들이 집에 혼자 있어요. 어느 때는 밥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해요. 그냥 남은 거 그냥 대강 먹고 끝내고 싶죠. 근데 만약에 그 집에 아들이 같이 살고 있다. 학생이다. 한창 자라는. 밥 하기 싫어도 합니다. 뭐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꼭 해야 돼? 그렇지만 그 이타적인 생각, 아가페적인 생각이 관여할 때는 그건 굉장히 강렬해요. 모티브가. 그래서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귀찮지만 또 새로 밥을 해야 또 맛이 있으니까 얘가 또 많이 먹을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을 만들 때 내가 이거 해가지고 건강해서 장수하고 이런 이 생각보다는 내 몸속에 있는 좋은 기운, 또 하나는 내 몸속에 있는 간, 심장, 혈관 이런 것들을 뇌까지 해서 잘 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먹는다 생각하시면 먹는 습관도 많이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습관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전두엽. 거기는 무의식의 세계고,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형성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각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들의 그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습관에 얽매이시지 말고 자기 자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일 반복해서 명상하고 묵상하시는, 그러면서 좋은 습관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쁜 습관을 없애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시지 말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강의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